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반드시 면허 필수로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서 서류 접수를 했을 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 대표님께 통보를 하게 되죠.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방문하셔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면허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그리고 다른 공사업과 달리 기술인력, 경력증, 원본 같이 첨부해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 이상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제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적인 자산이 모두 1억 5천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제적인 자본금만 1억 5천 이상 충족이 되면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면 기업 진단 받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치기간은 기존의 사업자도 동일하게 21일 이상 예치를 하고 22일째부터 진단이 가능하고요. 금융기관의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정보통신공사업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500만 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 10%에서 1,500만 원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예치금은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은 불가능하고 추후 일정 부분 대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정보통신공사 공제조합은 기존의 사업자 범용인증서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출자 업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은 4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기술 능력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이 중에 1명은 중급 이상의 기술자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로 등록되는 사인은 반드시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1위는 1자격만 인정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자가 4명 중에 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반 전문건설업과 달리 3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등록하셔야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사무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하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적합하고요.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리고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로 출입문 있어야 하고요.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용품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진행하시면서 늘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